1623년 어느 봄밤, 한 남자가 젊은 내시의 등에 업혀 사다리를 타고 궁성을 넘어 도망치고 있어요. 조선의 왕이 자기 궁궐에서 도망치는 거예요. 그것도 내시 등에 업혀서요. 도대체 어쩌다 조선의 왕이 이런 신세가 된 걸까요? 오늘은 조선 역사상 가장 극적인 하룻밤 인조반정의 진짜 이야기를 낱낱이 파헤쳐 볼게요. 지금 구독 버튼이랑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드라마에서 절대 안 알려주는 조선판 쿠데타의 진짜 이야기를 계속 가져다 드릴게요. 자,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먼저 당시 조선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알아야 해요. 광해군이 왕으로 있던 시절, 조선은 겉으로 보기엔 나라를 잘 다스리는 것 같았어요. 임진왜란으로 폐허가 된 나라를 일으켜 세우고 명나라와 후금 사이에서 절묘한 중립 외교를 펼쳤죠. 하지만 그 이면에는 뇌물이 오가고 무리한 궁궐 공사가 끊이지 않았어요. 백성들의 불만이 서서히 쌓여가고 있었죠. 그리고 광해군은 왕권을 위협한다는 이유로 끔찍한 일들을 저질렀어요. 이복형 임해군을 죽이고 어린 이복 동생 영창대군을 유배본에 살해했으며 새어머니 임목대비를 경운궁에 유폐시켰어요. 효도를 목숨처럼 중시하던 조선 사회에서 이건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폐륜이었어요. 사대부들의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죠. 바로 이 시절 한 왕족이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어요. 바로 능양군, 훗날 인조가 되는 사람이에요. 왕의 친척이긴 했지만 권력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그냥 평범하게 왕족으로 살아가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능양군의 평온한 일상이 완전히 박살나는 사건이 터져요. 능양군의 동생 능창군이 영모에 연루됐다는 누명을 쓰고 사형을 당한 거예요. 어이없는 죽음이었어요. 거기다 아버지 정원군마저 그 충격으로 화병을 얻어 세상을 떠났죠. 하루아침에 동생과 아버지를 잃은 능양군의 마음속에 무언가가 불타오르기 시작했어요. 바로 복수심과 권력에 대한 열망이었죠. 능양군은 이제 그냥 당하고만 있지 않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에게 손을 내민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서인 세력이었죠. 김류, 이귀, 이서, 신경진, 최명길, 이 서인 세력은 광해군에게 밀려나 권력을 잃은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능양군을 새 왕으로 추대하기로 모의하고 반정을 계획하기 시작했어요. 목숨을 건 반란이었어요. 발각되면 삼족이 멸하는 영모조였거든요. 하지만 이들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거사 날짜가 잡혔을러 1623년 음력 3월 12일 밤이었죠. 그런데 거사 직전 아찔한 사건이 터졌어요. 근데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이반이라는 인물이 반정 계획을 당국에 밀고 해버린 거예요. 수십 명의 목숨이 달린 계획이 발각될 위기에 처한 거죠. 보통 사람이라면 이쯤에서 포기했을 거예요. 하지만 반정군은 멈추지 않았어요. 밀고가 들어갔다는 걸 알면서도 예정대로 거사를 강행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1623년 3월 12일 밤 이서와 신경진이 2천여 명의 군사를 이끌고 창의문으로 진격했어요. 이기축이 선봉에 서서 문을 열었죠. 원래 궁궐을 지켜야 할 훈련대장 이흥립이 반정군과 내통해서 궁궐문을 활짝 열어준 거예요. 안에서 문을 열어준 내부 협조자가 있었던 거죠. 반전군이 궁궐을 장악하자 광해군은 젊은 내시의 등에 업혀 사다리를 타고 궁성을 넘어 도망쳤어요. 조선의 왕이 자기 궁궐에서 도망친 거예요. 광해군은 의관 안국신의 집에 숨었지만 결국 체포됐어요. 서인으로 강등되어 강화도로 유배됐죠. 그리고 반정 과정에서 횃불 실수로 창덕궁 대부분이 불타버렸어요. 경운궁에 유폐되어 있던 인목대비는 즉위 승인을 바로 안 해줬어요. 능양군은 그 자리에서 엎드려 오랜 시간 끈질기게 설득했어요. 결국 인목대비의 마음이 움직였고 간신히 즉위 승인을 받아냈어요. 그렇게 능양군은 조선의 왕 인조가 됐어요. 왕이 된 인조는 바로 복수를 시작했어요. 광해군의 측근 이이첨,
정인홍 등 40여 명을 모조리 참수했어요. 특히 정인홍은 무려 88세의 노인이었어요. 고위직이나 노인은 목을 베지 않는다는 조선의 원칙을 깨고 참수할 정도로 복수심이 강했죠. 그런데 총지휘관 김유가 거사 당일 지각해서 이괄이 대신 군대를 지휘했다는 거 기억하시나요? 공을 나눌 때 이괄은 고작 2등 공신으로 밀려났어요. 거기다 평안도로 쫓겨나듯 발령까지 받았죠. 결국 이괄이 폭발했어요. 1624년 반정이 성공한 지 1년도 안 돼서 이괄이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이괄의 군대는 거침없이 남하해서 한양을 점령해버렸어요. 인조는 왕이 된 지 1년도 안 돼서 공주까지 도망쳐야 했어요. 다행히 이괄의 반란군은 안녕 전투에서 패배했어요. 이괄은 이천으로 도망가다 결국 자기 부하들에게 목이 잘렸어요. 인조는 한양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이미 엄청난 대가를 치른 뒤였죠. 이괄의 난 때 살아남은 잔당들이 후금으로 도망가서 조선의 혼란을 낱낱이 알려버린 거예요. 인조 세력은 광해군의 중립 외교를 완전히 뒤엎고 명나라만 섬기고 후금을 배척하는 정책으로 돌아섰어요. 결과는 처참했어요. 정묘호란이 터졌고 이어서 병자호란이 터졌어요. 마침내 인조는 남한산성에서 항복을 결정했어요. 삼전도에서 청나라 황제 앞에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찢는 끔찍한 굴욕을 당하게 됐죠. 광해군이 그토록 피하려 했던 전쟁이 결국 인조 때 터지고 말았으니까요. 인조 반정은 과연 올바른 선택이었을까요? 광해군의 폐륜을 바로잡은 정의로운 거사였을까요? 아니면 권력을 탐한 서인 세력의 쿠데타였을까요?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에요. 반정을 일으킨 서인 세력이 역사를 썼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이 직접 판단해 보세요. 오늘 영상 어떠셨어요?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숨겨진 역사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가는 큰 힘이 돼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